반갑습니다. 솔성요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은 진도를 천천히 나가요. 그냥,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거느린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성품에, 성품에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품을 잘 부려 쓰는 정도, 그 단계가 있죠. 보살은 성품에 그냥 순응하이라는 표현보다도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정도지만, 부처의 경지는 그걸 부려쓴다.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을 떠나서, 과연 대종사님 말을 솔성이라고 하면 대종사님 교법의 근원에서 살펴보면, 이런 쌍의 진리, 이게 이런 쌍의 진리에 바탕에서, 근거해서 사막 수행을 잘하는 게 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신작용을 이런 쌍의 진리의 근원에서 심신작용한다. 이런 것을 솔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공경심, 우리가 보통 성품을 사람이 심신작용을 잘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공경심이 있다. 이렇게 보통 뭐라고 해야 돼? 윤리적 또는 도의적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공경심도 있고, 그래. 어, 이렇게 도의적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심은, 이런 상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공경심이 생긴다. 공경심을 가지고 산다. 경외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텅 빈 마음, 어딘가 선하게 집착하지 않고, 원근 진소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자타의 국한에 매이지 않는 그 심정에 있으면은 죄의 복을 주는 권능자가 바로 내가 대하는 인연들이다. 그 인연이, 인연은 여기서 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물건도 기고 어떤 사건도 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나에게 도움도 되고 어떨 때는 나에게 큰 장애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마음이 공하면 타인을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자로 경외심을 갖는다. 이게 바로 솔성의 자세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공경심이라는 것도 어, 대종사님 말하는 솔성,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근원한 공부로 보면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성요론 8조, 9조를 살펴볼 거예요. 8조가 일일 실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자기가 나와, 여기서 자기. 우리가 요즘에 호칭을 할 때 자기야 이렇게, 옛날에는 연인 사이에 자기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타인을 부를 때도 나름대로 뭐랄까,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 자기입니다. 자기, 나, 어, 자기죠. 구조는 뭐예요? 모든 일이든 잘못된 일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자기 살피는 공부가 나와요. 이거 여기도 자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공부. 이게 다 성품을 거느리는 공부에 솔성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일일 실시는 뭐냐면, 날로, 때때로.
나날이 이런 말이죠. 그때 그 상황 그 처지에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일일 시시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일일 시시면은 시시 일일이 안 맞나?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그러면 그날 그날의 그 상황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음, 그때 그러면 여기서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해서 자기가 자기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은 스승님이 나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좀 더 나보다 배움이 맡았는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친다든지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라. 이게 나오잖아요. 요 말이요. 교법에 많이 나와요. 우리 대운사님이 교리체제. 첫째 어디 나오냐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보면은 이게 거의 자기가 자기를 그, 자기가 배워서 배우고 그 배움이 자기를 가르치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덕목으로 돼 있어요. 일상수행요법은 어떻습니까? 일상수행요법이 대표적으로 조속으로 또는 경계마다 그 일상수행요법을 새겨서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죠. 이게 지금 수행품 1장에 일상수행요법이 설명되잖아요. 수행품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니 대체로 날로 한 번씩 대주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다. 이게 일일시시죠. 날로 대주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는 것. 이게 일일시시의 그 경계를 말하는 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일기법 보세요. 일기법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 체크를 해서 내가 그랬구나, 안 했구나, 이걸 점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대종사님 교법, 이게 정전에 있는 상시응용주의상, 일상수행요법, 특히 일기법은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뭐죠? 가장 그 프로그램 돼 있는 것이 일기법이죠. 어찌 보면 이걸 액면 그대로 하면 일기점검 잘해라. 이렇게까지 이걸 말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일기점검에 상시훈령 주의상, 상시훈련법, 상시훈련 주의상, 교당내양시 주의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초기교단에 보면 불법연계 통치 조당규약에 보면 교단의 그 설명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공부시키는 제도가 아, 본시 공부하는 방법과 원료만 가르쳐 줄 뿐이다.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 그 배우는 것도 사실은 어떤 거 뭘 만들 때 원료와 그 방법, 그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주지 주로 그런다는 거죠. 직접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배우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를 권면이나 지도에 끌려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자각적 정신하에 자기가 깨어있는 그 정신하에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자기가 이행하도록 되었나니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의 타력, 스승의 타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끝내는 스승의 타력구라 거기에 각자의 자력으로서 나가야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실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그러니까 솔성을 하는 사람은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솔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성, 성품을 자타에 국한이 없는, 자타에 국한이 떨어진 그러한 마음을 운영하는 사람은 타력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자력을 잘 사용하는 공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면 타력과 자력이 잘 조화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타의 국한이 떨어진 그러한 텅 빈 자리에는 자타가 없다, 멸균됐다, 이렇게 설명이 주된 설명이잖아요. 사실은 자타의 국한이 텅 터진 사람은 타력을 잘 수용할 줄 알고 그러면서나 자기 자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도 텅 빈 마음을 가르칠 때 보면은 자타가 없다니까 자타 자체가 없는 걸로 설명을 해버려요. 자타에 대한 어떠한 분별, 어떠한 집착이 없다는 것이지 자타 자체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분별로서 분별, 그리고 이걸 좀 달리 하려고 분별을 잘 내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또 예, 분별에 떨어진 놈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은 막 올 겁니다. 그건 뭐라고 대종사님께서 자타력 병진을 해라고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대종사님이 자타력 병진해라고 하면 대종사님이 분별에 떨어져가지고 분별주의 마군이겠네, 대종사님. 그러면. 그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자타가 없으면요, 그러면 왜 남이 있어? 왜 이웃이 있어요? 왜 동포가 있어요? 동포는 그러면은 타력 아니에요? 타인? 없어야지, 그러면. 동포도 없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타에 국한이 없으면은 타력을 잘 받아들여서 그 타력을 잘 수용하는 것이 자력의 근간도 되고, 그렇죠? 자력을 잘 양성하니까 타력을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타의 국한이 떨어진 그 성품자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타력을 잘 받아들여서 자력을 잘 사용하는 공부인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이러한 이런 자력을 잘 키우도록 자기를 잘 가르치는 그러한 공부가 바로 솔성요론의 핵심이다. 솔성 공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성은 각자의 성품을 밝혀서 자신의 심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 책 280쪽 봐보세요. 280쪽 보면은, 해설이죠. 그날 그 시의 뜻을 있게 보내라. 그날 그 시를 뜻있게 보내라. 일일 시시할 때 그 시예요. 그때 이 부목으로 이런 게 나와요. 일상수행어법을 조금 달리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배우는 바가 있으라. 우리 일상수행어법도 잘 배우는 사람은 돌리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바가 있어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돌리자. 하는 바가 있어라. 뒤에 하지 않는 바가 있어라. 이게 옳지 못한 일일 줄 알 때는 죽더라도 하지 않은 바가 있고, 난 뒤에야 참으로 크게 하는 바가 있다. 이제 일상생활법을 요렇게도 한번 설명하는 것,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것도. 이런 일상생활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299, 보세요. 요한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299에 중간에 보면 회보 40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식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밝은 데서 밝은 데로 들어가는 격이요. 무식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격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소속요로 4조에 나오잖아요. 배움을 놓지 말 것이라 이 나오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봅시다. 회고 56호에 있는 요원인데요.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것은 한때 부끄러움이나 묻지 아니하고 모르는 것은 일상의 부끄러움이다. 이것도 배움인데 배움. 지난번에 할 때 성품을 거느린 사람은 배울 줄 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울 줄 알아야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하여간 오늘 지금 첫 번째가 솔성과 자기 공부예요. 솔성을 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를 한다. 이 배움에는 자기를 가르칠 때는 배움 앞에 나와 있는 배움 공부가 쭉 나왔잖아요. 이거 갖고 연동돼 있다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보고 자기를 살펴서 자타의 국한이 벗어난 자리에 대한 공부가 없이는 타력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자력을 향상시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성품을 거느려야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구조 봅시다. 모든 일이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여기서 원망 얘기가 나왔는데, 불의의 지금 윤석열, 그, 내란, 이걸 모의라고 해요. 실행이죠? 내란 실행. 실행 좌절,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직 좌절이 안 됐나요? 하여간, 이런 건 불의죠, 불의. 불의.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그 구분을 해야 돼요. 더 나서서 말을 해야죠. 그건 분노도 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건 원망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때 원망하는 건 알 거예요. 대개 원망은요, 뭐하고 관계 있냐면, 핑계하고 관계 있어요. 핑계대. 핑계대는 거하고, 원망하고도 그 내면에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화내고 원망하고 막 할 때 보면 되게 방어 기제가 작동돼요. 자기 안에 그, 자기의 어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뭐 그러려고 방어 기제가 확 작동될 때 되게 원망이라고 나오면 원망할 때 짜증낸다든지, 분노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게 작동돼요. 원망이라고 하니까 피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원망은요, 이건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뭐죠?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살펴라.
이게 성품의 밝은 영지, 내 마음에, 어, 비난, 비난과 칭찬에 물들, 이렇게 한정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성품 자리인데, 성품의 밝은 영지, 신령한 자리인데,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교재 300쪽, 한번 보세요. 300쪽에 보면, 요원에 뭐가 있냐면은, 어, 남의 불의를 보면 미워하면서 나의 불의는 알지 못하니 먼저 나를 살필지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의 불의는 그러면 외면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남의 불의를 봐가면서나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그 불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자기 공부, 이게 그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웃의 고통,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기 문제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나는 내 공부만 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공부만 잘 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샘이 하나 나면은 물이 맑아진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샘이 아무리 나와도 옆에서 공장에서요, 오염수가 빡빡빡빡 들어가면요, 샘 아무리 나와도 안 맑아져요. 비유는 비유예요. 이게 비유를 어떻게 하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수를 못 들어오게 정하고 막아야죠. 그리고 샘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한쪽으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꼽히면 세상이 다 꼽힌다고요? 기후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막 저쪽에서는 막 공장에서 막 꽃이요, 때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 공부도 하고 사회, 사회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가야죠, 이게. 근데 사회 공부만 막 사회 문제를 했는데 거기서 생기는 뭐 사회 문제, 그래서 그 불의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자기 불의는 못 봐버려요. 아니, 사실 이 사회 문제에서 이것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의 불의를 봤으면 하다가 보면 나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한 양심과 그러한 공부심을 하면서 이게 잘 돼가는데 하다가 보면은 자기 문제는 안 봐버리고 저 사회 문제만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더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잡으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인용을 근거를 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뭐 말 못해. 사회를 보면 옛날에 막 젊었을 때 막 사회운동부터 타인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막 극보수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얘기해 볼게요. 내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수행 정진 세상을 밝힌다. 잘 안 믿어요, 난 그런 거. 위하는 돼요. 위로. 또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게 일정한 퍼센테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해요. 아니, 그럴 필요 있다고요. 세상을 위해서 다 봉쇄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다 평생. 이런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원칙이 돼서 세상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큰일 나요, 그러면. 적절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
그러니까 암자에 들어가서 평생 수행할 사람이 일정 수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 기본적으로는요,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또 이렇게 나선다는 게 또 막 전면에 나서서 맨날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각자 그래도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그 일에 합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말은 여기서 추구하는 말은 사회 문제라든지 막 그런 데 관심을 갖다는데 자기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나 저쪽 불의만 사회 불의만 막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무엇가 정의고 무엇가 불의인지에 대한 정말 삶의 실감 나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남의 잘못은 계속 배나라 배추나라 하면서 자기 잘못은 살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이 생겼어. 자, 여기서 배경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잘못된 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러면 전부 다 남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선악 분별이 떨어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들을 여러 측면에서 살필 줄 알고 분명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손해도 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결하지만 그것만이 몰빵 나를 잘못되게 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예. 성품을 다스리는 분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에, 한 곳에,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는 안 됐는데, 이러한 집착은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맑은 경지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문제가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잘 보여요.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쉽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공부가 필요하고 나로부터 해결돼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필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은 나부터 풀고 나가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맑은 정신에서 보면 그 성품짜리, 깨어있는 그 성품짜리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어려워요. 이 얘기가. 사실은 깨어있기가 그렇게 실제로 내가 원망할 상황이 닥치면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가끔 저한테 가끔 본인의 솔직한 얘기들을 심지어 돈 뜯긴 얘기 같은 거 해요.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아니 왜 거기되게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귀신이 홀릴 일이에요. 그래. 근데 그것이 저는 안 건가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잘못되면은 원망을 막 어딘가 되게 그 원망하는 것도 방어 기제예요. 누군가의 그것도 어찌 보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의 진화의 그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궁극적으로 자기 손해니까 잘못된 일 있고 보면 그 원인을 남한테만 찾지 말고 자타의 국한이 떨어진,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가깝다, 멀다, 이런 분별이 떨어져서 딱 보면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중심이 딱 서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도 내가 정신 못 차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면은, 나에게 공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남탓만 하고, 이렇게 우리 삶을 쪼잔하게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솔성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솔성을 하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기를 살펴서 그 문제를 자기의 그, 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통찰력도 생긴다. 그러니까 성품을 잘 하면은 문제가 잘못될 때 내 행동을 더 돌이켜보고 나한테 부족한 것을 더 살필 줄 알고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솔성률은요, 어찌 보면은요, 이 단계가 있겠지만 이 솔성이 정말로 그 대명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일 성불한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음, 뭐라고 해야 돼? 항마의, 법가항마의, 출가의, 이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설정률을 상당한 수준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당신을 딱 살필 줄 알고 앞에서 보면은 항상 자기가 가르치는 이러한 행동을 엄청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분.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